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에서 두 번째 발표를 하게 된 이기황 정현입니다. 이제 앞에 발표에서 이제 너무 비장의 라이브러리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조금 긴장이 되는데, 이제 앞에는 완디비를 통해 직접적인 딥러닝 작업 과정에 있어서의 팁들을 조금 알아봤다면, 이어서 저는 이제 완성한 딥러닝 서비스의 데모를 간단히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데모를 만들고 배포하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의 이제 파이썬 프레임워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라디오고 두 번째가 스트림릿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 드리기에 앞서서 딥러닝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가 아님에도 오늘 이렇게 발표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왼쪽 사진의 경우 이제 기존 기스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내용일 텐데요. 이제 지난 2학기 프로젝트 안내사항의 일부를 캡처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PPT 필수 포함 내용 중 하나로 이제 시험 및 결과 분석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론 훌륭한 성능의 모델과 서비스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는 가정하에 데모 제작 및 시연을 통해서 나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든 그런 가치 있는 서비스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왕 공유할 것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법을 조금 알아볼 수 있게 예쁘고 깔끔한 데모를 만들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도구들을 조금 찾아서 이제 D2D가 끝나면 주니어 분들도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실 거고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 내일까지 프로젝트 발제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라디오와 스트림릿은 물론 사용법 등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나 또 뚜렷한 공통적인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살펴보자면 먼저 둘 다 파이썬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사용할 만한 거의 모든 메이저한 파이썬 라이브러리들과 원활하게 통합이 되고요. 오직 파이썬 코드만으로 손쉽게 데모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따로 개발 쪽을 공부해 보신 학회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쿠가 딥러닝 학회인 만큼 저를 포함해서 파이썬 외의 언어를 많이 접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러한 분들도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불과 몇 줄의 파이썬 코드만으로도 원활하게 데모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쉽고 빠르게 데모가 제작이 가능하고요. 배포까지도 간단히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그라디오와 스트림릿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두 프레임워크를 하나씩 조금씩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라디오 먼저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지난 2학기 프로젝트에서 제가 속한 조에서 데모를 만들 때 사용을 했던 그런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그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머신러닝 모델용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 특화된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이제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먼저 PIP 인스톨을 통해서 그라디오를 설치하고 임포트를 한 후에 내가 UI로 랩핑하고 싶은 함수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사용해서 데모를 만들고 내가 만든 이 데모를 런치를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그라디오.점 인터페이스 이 코드를 작성할 때 세 개의 필수적인 파라미터가 필요한데요. 이 첫 번째 파라미터인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적었던 이제 UI로 랩핑을 하고 싶은 그 함수를 의미하고요. 인풋과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내가 서비스에 인풋으로 집어넣고 싶은 대상과 내가 반환받고 싶은 대상인데 이제 인풋과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의 컴포넌트만 인풋과 아웃풋으로 넣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인풋으로 넣거나 아웃풋으로 받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컴포넌트로 묶고 싶은 것들을 모두 리스트로 묶어서 코드에 넣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런치 부분에서 이 괄호 안에 이 share equals true 이 부분을 포함을 하면 이제 퍼블릭한 링크까지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을 조금 간단하게나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라디오 공식 도큐멘테이션 맨 앞에 있는 두 개의 예시 코드를 제가 한번 콜앱을 통해서 돌려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함수 이름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사실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떤 사진에 넣든 강아지 0.7, 고양이 0.3%가 나오기는 해요. 이제 간단하게 형식만 보여주는 예시라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적절하게 함수를 잘 수정을 하면은 실제로 내가 어떤 사진을 넣었을 때 이 대상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알맞게 분류를 해주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돌려보면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업로드해서 서밋을 누르면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예쁘게 보여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좀 더 간단하게 내가 내 이름을 텍스트로 인풋으로 집어넣으면 이제 내 이름을 포함시켜서 나에게 인사를 해주는 그런 상냥한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한번 돌려보면은 이제 아이쿠라고 내 이름을 집어넣었을 때 헬로 아이쿠라고 예쁘게 반환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예시를 통해서는 인풋과 아웃풋 형식 중에서 차례대로 이미지, 레이블, 그리고 텍스트 이렇게까지만 봤는데 사실 그라디오를 사용하면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인풋과 아웃풋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디오라던가 비디오, 그리고 슬라이드를 통해서 스케일을 설정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고요. 심지어 웹캠으로 실시간으로 내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인풋으로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참고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앞에 사용법에서는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인터페이스 클래스 말고도 이제 챗봇 UI에 조금 특화된 챗 인터페이스라던가 다중 탭 서비스에 특화된 탭 인터페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이 블록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클래스와 달리 로우 레벨이어서 좀 더 유연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클래스를 좀 적절히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스트림릿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트림릿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프로젝트 등에서 직접 사용해본 경험은 없어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함께 같이 찾아봤는데요. 스트림릿은 그라디오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목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 관련 앱들을 간단하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이제 스트림릿의 경우에는 인스톨과 임포트를 진행한 후 서비스에 대한 파이썬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일단 그 스크립트를 py 파일로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알맞은 디렉토리를 찾아서 이 스트림릿 런하고 방금 내가 적어서 다운받은 파이썬 스크립트의 이름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웹 브라우저에 내가 만든 서비스에 대한 웹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내가 이제 웹을 한번 만들고 스크립트를 또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수정한 그 브라우저에 나타나 있는 웹을 리프레시 한 번만 하면은 그게 저절로 내가 수정한 그 변화가 업데이트 돼서 나타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스트림릿을 구글 콜앱에서 활용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긴 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셋업에 있어서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언제나 그렇듯 저희보다 먼저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해결 방법을 많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구글링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금방 찾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트림릿 디스커스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스트림릿 자체에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콜앱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잘 작동이 된다라고 올려주신 코드를 참고해서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았고 여기 참고한 링크는 아래에 적어 놓았으니까 혹시 나중에 구글 콜앱에서 스트림릿을 활용해 보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개의 예시를 한번 돌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하게 슬라이더에서 이제 특정한 숫자를 내가 선택을 하면은 그거를 제곱한 값을 조금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앱에서 스트림릿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PPT를 보시면 아마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림릿을 인스톨을 하고 진짜 안 보이네.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게 이제 내가 적은 파이썬 스크립트고요. 그리고 이제 콜앱에서 돌리려면은 스트림릿만 인스톨을 하는 게 아니라 로컬 터널이라는 것도 함께 인스톨을 한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스트림릿을 돌리고 폴트를 또 익스포즈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URL이 반환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위에서 나온 이 IP 주소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서밋을 하면은 네, 드디어 이제 데모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의 제곱은 49인 거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런 데모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라디오와 똑같은 걸 한번 돌려보면은 좀 어떻게 다르게 나올까가 궁금해서 이제 그라디오의 첫 번째 예시에 있었던 코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클래시파이어가 아니지만 클래시파이어인 척하는 그 코드를 한번 스트림릿에서 돌아가도록 제가 조금만 수정을 해서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복잡했던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제 바로 데모 과정에서 들어가면 여기도 그라디오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강아지 사진 업로드를 했을 때 이제 아래에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디오와 스트림릿을 각각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앞에서 말을 하지 않은 이 둘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제작한 데모는 모두 이 허깅페이스 스페이스라는 곳에 올려서 허깅페이스 커뮤니티의 사람들과 모두 공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래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올려놓은 다양한 데모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이번 방학 프로젝트에서도 시니어분들께서 나 좀 잘한 것 같은데? 좀 자랑하고 싶은데? 하신다면 이 허깅페이스 스페이시스에서 한번 공유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준비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